투자했다가 낭패 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네, 수익형 부동산 얘기인데요. 일단 개별 등기가 가능한 분양용 호텔 얘기입니다. 예. 노후자금도 넣고 집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넣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는데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새로 지어진 호텔 건물 앞이었습니다. 우리 돈 받아갈 때 가져와가지고 이거 와서는 관광호텔인데 너네 너네 돈 가지고 지금 저는 600 800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호텔은 운영은커녕 당초 예정됐던 개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당신네는 이미 계약 폐지 상태다. 3월 말까지 저희가 해결을 못하면 계약금을 전원 다 물취를 당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대체 호텔 운영을 맡고 있다는 시행사는 왜 투자자들에게 잔금만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12명의 투자자들 만나봤습니다. 다들 퇴직금은 있지만 그 돈을 은행에 넣기에는 너무 수익이 적으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은퇴자들은 고수익과 대출 이자 지원 혜택에 수익형 분양 호텔 투자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이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호텔 소유주와 맺었던 투자자들의 약속은 뜻밖의 사건으로 틀어지게 여러 개 됐습니다. 있잖아요. 뭐 해제, 그 다음에 동의서, 맨 위에 있는 동의서였잖아요. 동의서만 써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호텔의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건데 관광호텔 동의서만 먼저 작성해 주실 수는 없어요. 응? 네, 그것만 먼저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관광호텔은 허가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개별등기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거 동의해주면은 제가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집사람들 되게 힘들으니까 비즈니스 호텔로 가는 것보다는 관광 호텔로 가야 되겠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 개별 접촉했었던 내용까지 녹취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이 관광호텔 변경이 되면 등기는 모두 시행사의 소유가 되는 거죠. 큰 돈으로 그럼 그거를 중도금 대출을 걱정도 안 하고 했겠어요. 저는 당연하게 중도금 대출 무이자라고 처음부터 소개를 받았고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상에는 1년간 11% 수익을 보장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단순한 용도 변경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양할 때 너희는 이렇게 대출이 어려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따지려면 정말 가서 따지고 분명 감정원에 가서 따지세요. 왜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제 와서 대출이 안 되는 건 정부 탓. 축구부 와갖고 두 번째 미팅하는 날 죽여버리려고 했었어요 진짜. 대출을 해서 마련한 돈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억울해지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안하죠. 제작진이 직접 시행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잔금 치라. 건물 다 됐어. 건물 다 됐으니까 잔금을 치라. 돈이 없어서 잔금을 못 치겠다는 거예요. 계약금만 돌려내라는 거예요. 아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희는 단체로 안 됐습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되냐. 왜냐면 시공사가 이 시급을 못 받았어요. 아직 공사는 1월 말에 끝내놓고 2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업을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 계획대로 정상적인 호텔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고 잔금을 못 내겠다는 거고요. 시행사는 잔금만 치르면 처음 계약서상 이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호텔 사업의 소유주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호텔 운영은 운영업체랑 얘기를 수분양자랑 확실해야 되는 거지 저희랑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수분양자랑 저희랑 공급 계약서에 따라서만 서로 간에 계약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행사와 이 정도 연계가. 맞는 것 같아서 위탁 그 시행 대행을 맡고 있는 예. 업체거든요. 자, 이대로라면 투자자들은 호텔을 분양받아 보지도 못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계약금은 모두 잃게 생긴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4개나 드는데 4개나 되는데 들어간 돈은 진짜 사실 우리네는 돈은 못 벌잖아요. 노후자금이지. 그러니까 그게
한 호당 1,300만 원 정도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4채를 계약한 송 씨는 무려 5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답니다. 이 몸이 불편한 노후에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투자했던 호텔. 하지만 눈매를 낳고요. 나중에 묵지 아파요. 그렇다고 딸한테 가서 야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아무 얘기 누구한테 자식한테 못 얘기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공감해. 무엇보다 시행사를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하답니다. 초저금리 시대 반복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계약금 분쟁.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호텔 분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현재 투자하신 어르신들은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4월 정도에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던 시행사 입장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좀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당초 계약사항에는 3월 초에 오픈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 이제 좀 많이 미뤄진 그런 상황이고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관광호텔 변경권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관광호텔로 변경하면 개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우려를 했던 겁니다. 용도 근데 변경을 하려면은 어찌됐건 또 잔금도 더 올려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지금 그걸 대처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초 계약서대로 이제는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관광호텔 변경은 안 하겠다. 무효화된 상태인데 예. 잔금이 지금 걱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지금 잔금을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대출 이자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담을 또 투자자들이 안아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얽혀 네.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이 투자자들에게 혹시 고지를 했었는지 충분히 설명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 점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네. 그 공동 모두 모아서 이제 설명을 했느냐 그렇진 않고 개별 건당 면접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렸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약서 상에는 없지만 어찌됐건 호텔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던 이 업체가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 구두약속이 좀 지켜지지 않았는데 분양자들이 계약 해지를 혹시 요구할 수는 없는 건지요? 일단은 계약 해지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계약금을 돌려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예. 구두 계약이라도 어차피 계약의 내용과는 같기 때문이고요. 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내용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취소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관련 유산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민사상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계약금도 날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좀 얽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에서는 이게 예전에 판단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소송상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약서에 이런 거를 꼭 명시를 하셔야 업체에서 이런 부분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셔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호텔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약서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피해 겪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생방송 오늘 아침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정각 9시 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부님들 중에 웃고 즐기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